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늘 하루하루 건강하고 하시는 일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힘들다, 힘들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각자 하시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수레로 잘 풀리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들, 저도 아침마다 늘 운동하고 또 아침에 월수금, 영어, 외국인 영어 선생님과 또 이렇게 토킹하는 시간 갖고 그것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조금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슬로우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 나의 실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든지 이렇게 도전을,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의 성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까 말까 망설일 때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작하면서, 음,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영어도 같이 하고 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힘들게 준비를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나의 옷이 되어버리고 그 옷이 이제 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굳게 확신을 합니다. 내년 9월에 자격증이 나오니까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미래에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인 것 같다. 준비할 사람은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근데 자격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너희들이 잘 갖추어진 상품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잘 준비해 놓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해? 어, 내가 힘들게 왜 해야 되지? 하고 퀘션 마크를 하고 참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변명만 하다 보면 시간이 가요. 저도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늦게 시작을 해서 한 발 한 발 또 열심히 가다 보니까 최우정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잘 갖추어진, 잘 다듬어진 그런 선생님들이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잘 그동안에 공부한 실력을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문제를 줬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보냈나 봐요. 제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안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른 제가 이제 그 과대님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그다음에 대상 관계 가족 상담,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선생님들 다 정리해 놓으셨죠? 해결 중심적 가족 상담.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죠? 두 문제를 추려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전략적이나 대상 관계나 해결 중심적이나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개요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개요에 따라서 뭐 이론적인 배경, 뭐 상담 목표, 상담 치료 그것까지는 다 쓰면은 너무나 양이 많아요. 선생님들 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전략적 가족 상담에 대해서 개요는 분명하게 써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요 개념 이렇게 해서 이 주요 개념이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전화 카톡이나 이게 받아보면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열심히 수업을 듣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모두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잘 듣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 교과서는 동문사의 가족상담의 치료 교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 있으니까 음, 오늘 이제 그 13장이죠. 그죠? 마지막 이게 13장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14장과 15주차. 15주차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1교시는 기말고사로 대체하고 2교시 3교시를 제가 이제 올려요. 저번 중간고사는 제가 그냥 다 올려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중간고사도 1교시는 빼고 선생님들이 대면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 3교시만 올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올렸고 요번에는 그냥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게 그 마지막에 16주차죠. 15차가 없더라고요. 16차에 2교시, 3교시 제가 이제 교양 쪽을 올리고 다음 시간에, 그죠? 오늘까지는 수업을 다 13주차까지, 교과서 13자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요번 주는. 그래서 13주차, 15주차는, 제가, 예전에, 그 인성교육, 그죠?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양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주차, 15주차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인성교육 교양 과목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몰랐던 걸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참, 저한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13장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또, 우리 딸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요. 그 사례 관리, 내담자의 그 사례가 13장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딸의 친구, 그 엄마가 또 병적이에요. 걔는 피아노가 아니라 바이올린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도 참 병적이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1타 시는 우리가 항상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12장을 한번 쭉 훑어보고, 2차 시, 3차 시는 13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삶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그저, 여기서, 음, 지금 제가 사례를, 재밌는 얘기를 참 해줄 게 많아요. 실화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주차, 이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이야기 가족 치료는 뭐라 해서 사회 구성주의에 기반한 가족 치료 이론으로 내담자의, 즉, 뭐래, 가족 관계, 내담자의 증상을 가족 관계와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의 정신을 고정된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인식하고 또 내담자의 정신 상태는 뭐래요? 주변에 사회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담자의 정신 상태도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정신 상태도 함께 변화한다고 보는 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그 내담자의 가족이 지닌 지식을 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걸로 간주하고요. 이야기 가족치료에서 가족의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 전환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는 것이며 상담자는 뭐다? 내담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내재되어 있는 문제 밖으로 그죠? 누구나 선생님들도 보세요. 지금 누구나 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들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두고서 내가 진짜 꼭 알고 있는 문제를 혼자
걸 알지 말고 입으로 토해내셔야 이게 병이 안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그죠? 굳이 정신과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한 명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명은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내담자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각각 그 구성원들마다 문제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치료의 이론적으로 1990년대 이후 어, 해결 중심 단기 치료와 협력적 언어 체계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족 치료 내담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일방적인, 그죠? 이 전문가의 자기 전문가의 그 일방적인 경험과 지식, 본인의, 여기서는 지식을 개입시키는 대신에 내담자와 내담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양 가족치료 내담자의 문제를 구조적 결함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내담자를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는 후기 구조주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사회 문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는 작업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이야기 가족 치료는 현대 철학,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넓은, 그죠? 근대 사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넓은 영역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현대 철학과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 사상을 탈피하자, 그죠? 그래서 넓게 포괄적으로 발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가족 치료는 개인의 삶이 사회적 관계, 특히 가족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며 개인 사회적 관계, 특히 가족 관계를 통해 형성이 되며 개인의 문제를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개인의 문제를 그 자체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가족 치료는 보고 있습니다. 또 주요 개념에는 뭐래요? 이야기를 창조하는 주체, 삶의 사회적 차원, 이야기와 그 의미 부여, 문제를 바라보는 주체. 그러면 이야기를 창조하는 주체는 이야기는 개인의 세계를 구성하고 현실을 반영한다. 삶의 사회적 차원은 뭐예요? 내담자와 그 가족들을 독립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적 산물로 사회적 관계, 그래서 사회적 산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상정한다. 그 이야기와 의미 부여. 이야기는 각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반영하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는 주체. 그래서 내담자와 가족을 문제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대화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내담자와 가족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와 내담자와 문제와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그죠?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를 바라보는 주제 내담자와 그 가족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찰서 대화를 서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 가족을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관찰자로서 대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그 내담자 문제의 관계를 그죠? 이 가족과의 문제를 관찰자로서 진행을 함으로써 그 내담자와의 어떤 관계의 문제를 생겨내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척하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를 바라보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이야기 구축은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표현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되겠어?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 새롭게 구성해서 다른 표현을 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과 변화를 가지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가. 그죠?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성하고 표현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상호 설명적 관점은 문제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호 관계에 있어서, 그죠? 가족 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그죠? 상호 성향적인 사회적 관계, 가족 구성과의 관계,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 속의 순 경험, 은유로서의 정체성 기억나시죠?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마다 저마다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연륜이 있습니다. 그죠? 어제 제가 이제 로타리, 그분, 로타리 40주년 고양시에서 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에서, 7시에 그 음악회가 있었는데, 저는 일반적인 음악회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냥 뭐 소프라노나 뭐 블루그, 바이올리나 첼로, 뭐 이렇게 앙상블, 그런 그냥 항상 식상한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회에서 그 로타리에서 키운 부산에 있는 로타리 총재가 좀 어마어마한 재력가인가 봐요. 그분이 키우는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월드 뭐 그게 월피스 뭐 예술단이었어요. 14세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1시간 반이 인터미션 없이 1시간 반을 이렇게 그 음악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제일 위에 어른, 그저 제일 위에 어른, 그 총재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무대에서 이 로타리가 오늘 개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이 이렇게 쫙 이렇게 길지 않게, 길면은 음악회 온 사람들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쫙, 쭉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연륜이, 이분은 그 로타리에서의 경험, 사업에서의 경험,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딱 말을 해주시는데, 참 삶의 경험을, 그분의 경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여기서 삶의 경험, 그죠? 여기서, 그 다음, 이거보다는 이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진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언어를 표현할 때, 그죠? 나가 그 사람들의 무대에서 표현할 때, 그 연륜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대중 앞에서 어제 그 총재님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참 이렇게 그 말씀 그 베이스로 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어제 그 경험이, 그분의 경험은 진짜 자신의 그동안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응축적으로 한 3분이었는데 참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험이 나오니까 어제 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논하는 그런 시간이 언젠가는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가 은유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삶의 추억과 같은 개인과 가족의 진술이 있어서 더욱 언어의 은유적 사용이 빈번하다. 따라서 은유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편집된 기억을 만들어 저장. 편집 기억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나 기억은 없애버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조각조각 좋은 것만 우리가 이 기억에 저장해 두자고요. 그죠? 저는 제 사례를 얘기할게요.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음, 서운한 게 참 많아요. 서운한 게 그 사람, 예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안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았던 것, 내가 그분한테 고마웠던 거,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편집 기억을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고, 그렇게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돼? 우리가 이 다섯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 다 지금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제 자매들도 가족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치료의 가족의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예요.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당연히 문제의 증상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러면 이 가족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가족 스스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가족 스스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자기 가족,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목표와 이야기는, 그저 가족 구성원들의 목표와 이야기는 다양하고 상이하다. 그죠? 가족 구성원들의 목표와 이야기는 다양하고 상이하고, 이를 존중, 그죠? 다양하죠. 버라이어티 하잖아. 그죠? 서로 다르고, 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 섭섭한 거 있으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지? 서로 달라. 저는 힘들었어요. 요즘은 되게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뒤늦게 사회에 진출해서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그럴까? 왜? 피스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럼 지금은요, 제가 많이 잠잠해졌어요. 왜? 아, 나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 다른 엄마 아빠에서 가르침을 다르게 말랐지? 형제도 틀리지? 그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자.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나한테 맞추겠느냐? 나도 당신한테 맞출 수가 없고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거는. 그걸 어느 정도 이제는 제가 터득을 하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진짜 편해졌어, 이제 마음이. 그래,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선생님들은 벌써 다 초월했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다 초월했는데, 초월 교수는 이제 초월하는구나. 이제 뭔가 좀 안 해. 그러신 분들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래요. 이제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가 주장하는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뭐냐? 자, 화이트가 주장하는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내담자의 부정적 사실을 다시 구성하도록 돕고, 이게 부정적 사실을 어떻게 다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공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과 정체성에 대한 결론을 강화하고요. 자신의 예외적인 경험과 풍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나오는
풍성한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자신의 생활에서 나는 풍성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 누구의 언어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는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나 옛날에 이래서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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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라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남자가 신의 과거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 번째는 내 자가 협력과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장려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섯 번째는 내 자가 협력과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공동으로 창조를 한다. 그러니까 협력과 연결을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의 협력, 적극적으로 지원,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공동으로 창조한다. 새로운 개정은 문제 경청과 그죠? 가지고 문제 얘기를 경청하고, 그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향력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의 정당화, 문제 외제화, 그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 다음에 2단계는 독특한 결과 해체, 평가의 정당화, 독특한 영향력 탐색, 평가, 외제화, 경청. 자, 3단계는 대안적 이야기 구축, 재저작과 스캐폴딩, 그다음에 정체성, 상태 탐색, 행동 탐색,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행동 영역 질문, 정체성 영역 질문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단계는 대안적 정체성의 구축, 의미 있는 대상을 설정하고요. 내담자의 교육,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탐색하고 말하기, 그러니까 말하기, 지우하기 하면서 여기서 자꾸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아, 이거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버릴 건 버리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말하기, 다시 말하기, 2차, 3차.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외제화는 뭐냐? 이야기 가족 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자는 내담자와 가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치료자, 내담자와 가족을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로 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를 문제 외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가 주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를 문제 외자라고 하며 가족이 당면한 문제를 이끌어내지 이거를 표면화시키는 거죠. 치료자가 너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구나. 너희 그런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자신감 스펀지요. 이것이 저희 자신감을 흡수해요. 근데 요즘 안 저는 우울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문제, 왜자, 우울한 마음 때문에, 그죠? 여기 지금 우울한 마음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구나. 보고, 치료 기법.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치료 기법은 잘 봅시다. 외국인은 그건 어떤 모습일까? 문제를 상징하는 색깔, 모양, 이미지는 뭘까? 문제의 크기나 무게 상승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문제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까? 문제와 당신의 관계에서 중요한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그 캐릭터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외부에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외부에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 우리 어떤 식으로 당신이 가족들과 멀게 했나요? 언제 갈등이 아버지와 당신을 갈라놓았나요? 이 문제와 당신이 처음 만난 것은 언제인가요? 문제가 단초가 뭔지 그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언제냐?
거기서 맥을 찾아서 문제를 외재화시키고 한번 풀어가 보자는 거죠. 끄집어내서. 그래서 독특한 결과 찾기.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독특한 결과 내 남자로 하여금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의 새로운 변화를 제공한다. 대안적 이야기와 재저작.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쓰는 작업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쓰는 그죠? 가족들의 삶에 다시 쓰는 작업을 재저작. 스캐폴딩은 아까 나왔었죠.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스캐폴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재조작은 가족들의 삶의 얘기를 다시 쓰는 작업을 제시죠. 그래서 대안적 이야기와 제작. 이 작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특한 결과로부터 출발하고 독특한 결과를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왔습니다. 빈약한 서술, 회원 재구성을 볼 수 있고요. 정의 예식. 정의 예식은 뭐야? 외부 증인으로 선별된 사람 앞에서 그죠? 이 세레머니 내담자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재연해보고. 그래서 외부 증인은 내담자 이야기를 듣고서 그 특정 양식에서 다시 말하기로 응답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외부 증인이 어떻게 그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증인 과정은 가족 구성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따라서 구성원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족 공동체의 가치와 생명력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 외부 증인 지침,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위한 문서 활용, 그죠? 치료자는 가족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문서와 글씨기를 여기서 치료 과정에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위한 문서 활용. 여기서 생명조증서에서 이런 것처럼 자, 여기서 저는 마치고 다음 2차 시 13장을 들어가도록 이제 사료 관리예요. 13장은 자, 다시 2차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